국회 과방위에서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네. 방송법. 예, 방송법.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항의하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통과를 시켰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죠. 기립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이 법안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 근데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반대요? 뻔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사장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네. 원래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공영방송, 네. 공영방송은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그렇죠. 경영진이 그렇게 사진이 돼야 들어와야 되죠. 된다. 네, 맞아요. 이 사진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 그렇죠. 이제 네, 바꾼 게.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요. 그럼 여당 때 뭐 했냐? 아, 그런 얘기 하죠. 그런 논리를 근데- 들고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2년 전에 이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아 2년, 2년 전에. 아 2년 전에 이 법안이 네.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고요. 그 낸 법안이 과방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만의 잘못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시 2년 전에 아마 과방위원장 찾아보세요. 그 이원욱이었는지 권성동이었는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네. 2년 전에 지금 이제 정청래 정청래, 위원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현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권성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리거든요, 제가. 어쨌든 네. 근데 2년 전에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음. 근데 그때도 과방에서 논의를 안 했어. 그럼 네. 만약에 진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항의를 하려면 그때 본인이 안 한 것도 반성 같이 해야 돼요. 그때 과방 의원이었겠죠. 뭐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럼 과방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과방 의원들은 의원들 왜 뭐 가만히 있냐? 있었냐고요. 네. 그때 뭐 했어요 본인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그 논란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거 왜 처리 안 하냐고 막 소리 질렀나요? 그때 소리 안 지르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2년 전에 이미 과방에 올라와 있던 이 법안이 네. 논의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2년을 묵힌 거예요 지금까지. 음. 그러면 물론 민주당한테도 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민주당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니까. 국민의힘도 그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법안을 낸 사람은 민주당이었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낸 게 아니고 이 지금의 틀을 갖고 있는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냈고 네. 민주당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쪽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여론화 시킨 적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방이 계속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2년 전부터 이미. 그랬던 걸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 왜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왜 안 했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어쨌든 예. KBS, MBC, EBS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행 이제 공영방송 이사 수 같은 경우는 여당의 뭐 과반 이상이 예, 추천권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 그런- 사장이 되죠. 그런 지금의 상황이 구조는.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공영방송 이사수를 21명 늘리고 또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사 추천하도록 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 추천이 예. 여기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하는 내용 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당에서 마음대로 뭐 사장을 콕 집어서 할 수가 할 없는 수가 없게 상황 만드는 거죠. 되겠네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래요. 뭐라고? 이게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련된 단체들이 어처구니가 다 없어요. 이제 직능단체가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 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론 노조에서도 추천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이제 네, 보통 네. 노동자, 기자들이나 PD들이잖아요. 방송국 종사자 대표도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주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난리 쳐가지고 그거 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직능단체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KBS는 11명이에요 이사회가. 네. 근데 여당 7명, 야당 4명. 4명. 그다음에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데 네.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여당 6명, 야당 3명. 네. 그다음에 EBS는 여당 7명, 야당 2명이에요. 지금이. 근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좀 몇 명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요건 법에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몰랐죠, 그냥 박정우 기자. 해왔던 거예요?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몰랐지 이거. 네. 법에 없어요. 어느 법에도 여당이 몇 명 추천하고 야당이 이거 왜 없었다니까. 그렇게 그냥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관례화된 거야. 어. 방통위는 네. 규정이 있어요. 몇 명을 어떻게 하라.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명하고 네. 나머지 4명 중에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하라고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아하. 방통위 설치법에. 예. 그건 이제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5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3대 2잖아요.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관례를 만든 거야.
왜냐하면 3대 2니까. 아하. 3대 2니까 그럼 여당이 조금 더 계속 많이 유리하게. 하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음.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야 추천권을 아예 박탈해도 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음. 근데 이번에 이 법은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법에. 그래요. 추천을 21명. 여기서 몇 명 하고 이 21명을 하고 이거를 아예 법에. 네. 그러니까 현재 그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법에는 KBS 이사는 몇 명으로 하고 방통위가 추천을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천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거야. 원래는 방통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천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KBS고요. 네. MBC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고요. EBS도 방통위원장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법에는 아무도 여야가 추천한 이런 얘기가 한 줄도 없어요. 몇 명 방통위 추천 이렇게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제화하자는 거야. 지금 이번에 법에 그 방송법 개정안에는 네. 아예 추천 단위를 명시를 하자는 거야.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직능단체, 네. 그리고 국회. 방송 국회, 그다음에 네. 방송학자들 이렇게 아하. 돼 있잖아요. 대부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직능단체가 친야성향이래. 언론 노조 쪽이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고 지금.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자, 그러면 방송기자연합회 네. 여기에 종편 기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방송기자연합회 안 들어가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들어가지. 들어가요? 응. 관심 없습니다. 기자협회 다 조선일보 다 다 있죠. 있어요. 예, 예. 직능 단체가 그런 거예요. PD 연합회 예를 네. 들면 이런 데는 방송국과 관계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편파적이죠? 그러면 다 있으니까. 그런 직능 단체 있는 사람들이 다 한쪽 편이에요? 그리고 뭐 반대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MBC PD는 다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MBC 기자 중에 그러면 김세희 씨가 어느 기자 출신인지 아시죠? MBC. 네,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에. 아니, 지금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MBC MBC 출신이죠. 출신이고 또 누구야 또 그 있잖아. 누구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그 앵커 배현진. 배현진. 배현. 이런 분들 다 MBC MBC.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자 직능 단체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직능 단체 안에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PD 연합회장 새로 뽑혔어요. 네. SBS PD예요. 아하. 자 민영 SBS에 방송국.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댓글 올려주세요. SBS가 어떤 네, 네.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그분이 회장이라고 편파적이에요? 노영 방송이에요? SBS가 노영 방송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지금 되고 있는 그걸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그렇죠. 이사 추천과 네. 이사 그래야 추천을 통해서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거나 아니면 여당이 가까운 사람이 사장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KBS나 MBC에서 봐왔던 예. 그런 상황, 사장이 교체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응. 그걸 좀 보고 있다, 그걸 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잘하시네. 혹시 방통위원장 노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언론학 어이 잘하시네요. 이야 잘알다니 이 기본이지. 아니 내가 신방과 교수라고 이것 보세요. 까먹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방통위원회 가서 네.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네. 신방과 교수님. 제가 신방과 최진범 교수라고. 교수님. 언론 정책 전문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정책 미국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다녀오셨다니 놀러 갔다 왔어요? 이것 보세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내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미네소타 대학이 정확히 얘기하면 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세 군데에서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트랙 교수를.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다니 뭘 믿어? 사실인데 아, 이거 참-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증인이 알겠습니다. 얼마 많은지 사실- 아세요? 사실입니다. 제가 네. 그 지금 이제 CBS의 워싱턴 특파원, 네. CBS 워싱턴 특파원이 그 기사 많이 쓰는데 네. 그분이 제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할 때 연수를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미디어 언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진범 교수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예. 네, 이게 뭐 이제 법사위 가면은 통과 안 된다고 하는데 어제 이수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60일 법사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심사할 때 60일 이후에는 다시 상임위로 와서 바로 본회의로. 5분의 3이 찬성하면 찬성하면 본회의로 과방위는 간다.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가 2달 뒤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 수 저는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강한 있기 의지를 때문에. 갖고 있고 네, 지금 과방위 같은 5분의 3이 되지 않나요? 민주당 수가? 됩니다. 네, 박안주 무소속 의원까지 네, 합치면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네. 문제 없이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언젠가는 한번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은요. 뭐 민주당을 제가 아까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정권 바뀌면서 정권 잡는 곳에서 항상 미온적이었어요. 민주당은 아하. 사실 미온적인 거 맞아요. 지난 정부 때. 네,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럼 열정적으로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지난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이걸 바꿔놔야 그 다음부터 어느 정부가 오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MBC, KBS, EBS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친정부적 성향들이 자꾸 들어가면 방송이 공정하게 하겠냐고요. 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네. 뭐 이명박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제가 음,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다 알 텐데 이제 그동안 제가 활동했던 거를. 예. 근데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계속 계속 반복이 논란이 된다.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그 고리를 끊자 당연히 이런 끊어야죠. 말씀이시고, 네. 자, 뭐 근데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되는 게 거부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저는- 가능성도 뭐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 있죠.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 거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럼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국회가 몇 명 이상이 통과하면 돼요. 200명 있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200명 있어야 돼요. 200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180명 정도. 국민이 심판을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국민을 믿고 민주당에서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정말 벽에 부딪혀도요. 네. 끝까지 가는 걸 국민은 원해요. 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미리 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야 하지 마.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혔다. 국민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본인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MBC를 상대로 이렇게 아. 탄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총선 얼마 안 남고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60일 오고 막 이러면 이제 총선 때 다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부권 총선이- 행사하고 다시 국회 돌아오고 국회에서 뭐 180석이 예를 들면 찬성해서 20석 부족해서 안 됐다. 네. 국민들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 문제가 그것까지도 저는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앞뒤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음. 뭐 안 될 거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국민은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국민을 믿고. 그리고 본인들이 된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